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정을 함께 떠날 겁니다. 손끝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 그리고 그 손끝에 숨겨진 사랑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잘못된 손길 하나가 평생의 사랑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손끝의 변화 하나가 식었던 사랑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는다면요. 사랑과 관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 아쉬움만 품고 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좋다고 느껴지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곳과 현지 시간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어떤 시간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아는 게 참 재미있거든요. 이제 불을 끄고 바람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도 좋아요.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혼하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손을 잡는 이유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익숙해서 혹은 습관이니까 가끔 손을 맞잡지만 그 안에 담겨야 할 따뜻함은 종종 빠져버리곤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손끝에는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선물을 줘도 결코 진심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실제로 저는 어느 노부부의 상담을 맡았는데 그분들의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전혀 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나누고 식사는 같이 하고 여행도 가고 겉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하더군요. 이 사람은 제 손을 마지막으로 잡은 가장 먼저 열리는 문, 목덜미의 비밀. 우리는 종종 사랑의 문을 너무 먼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늘 화려하고 극적인 순간들이 사랑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려지죠. 하지만 진짜 사랑의 문은 의외로 가까운 곳, 바로 목덜미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도 저는 상담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자꾸 저를 피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다가가면 웃곤 했는데 이제는 손길조차 피하네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목덜미를 만져본 게 언제였나요? 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결혼 초엔 가끔 목덜미에 입을 맞추곤 했는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네요. 여러분, 목덜미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곳은 감정의 첫 번째 문입니다. 목덜미에는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서 아주 가벼운 손길만으로도 깊은 감정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목덜미는 긴장과 피로가 쌓이기 쉬운 부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드럽게 목덜미를 쓰다듬으면 몸 전체가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입니다. 너무 급하게, 너무 세게 다가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강한 손길보다는 섬세한 손길에 훨씬 더 깊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이쯤에서 재미있는 정보를 하나 나눠볼게요. 여러분 혹시 목덜미의 심리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목덜미를 사랑의 스위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덜미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감정이 크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실제로 심리학 실험에서도 목덜미를 가볍게 쓰다듬었을 때 여성의 뇌에서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 목덜미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사랑의 시작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상담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덜미는 아내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 문을 두드릴 줄 모르면 절대 깊은 사랑의 방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68세 정씨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 모두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아내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어깨의 온기. 그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사랑을 잃어버릴까? 왜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길까?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말은 줄고 손길도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깨는 몸이 짊어진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돌보느라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 스스로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죠. 그녀들은 늘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힘들지 않아.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무게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무게는 바로 어깨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내의 어깨를 만져보세요. 그곳에 지금까지 그녀가 감당해온 모든 세월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한 번은 부산에서 올라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최 씨는 60대 중반으로 평생 말수 적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습니다. 상담 내내 그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남편이 등을 만져주면 좋겠어요. 말은 못해도 그 손길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권했습니다. 오늘 저녁 아내의 어깨를 살짝 눌러보세요. 별다른 기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온기만 전하면 됩니다. 남편은 어색해했지만 결국 시도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눈을 감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성의 어깨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곳은 삶의 무게가 응축된 곳이며
동시에 부부간 연결에 숨겨진 비밀 창고입니다. 어깨를 올바르게 만져주면 말로는 꺼낼 수 없는 감정의 문이 열립니다. 재미있는 심리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대학에서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어깨 마사지 실험을 했습니다. 단 5분 동안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했을 때 아내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죠. 더 놀라운 건 남편들도 손을 얹는 순간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는 서로의 심장 박동을 조율해 손가락 하나로 심장을 어루만지는 방법.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손을 잡는 일을 이렇게 어려워하게 되었을까? 예전엔 그렇게도 자연스러웠던 손길이 왜 나이가 들수록 어색하고 멀게 느껴질까?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우리가 손의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손이라는 작은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아내의 손가락 하나하나가 지닌 깊은 의미에 대해서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내의 손가락은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잡고 아이를 안고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계절마다 이불을 개고 때로는 밤늦게 남편의 옷깃을 꿰매기도 했죠. 그렇게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손가락들은 이제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는 거칠어졌을지 몰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편들은 그 손의 가치를 잊고 삽니다. 손을 잡아도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빨리 지나쳐 버리죠. 마치 해야 할 의무를 처리하듯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손길은 그렇게 서둘러서는 절대 전해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한 감각기관입니다. 여성의 손가락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각 손가락의 관절마다 수천 개의 감각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서 아주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깊은 정서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70대 부부의 상담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할 일이 있었는데 그는 말로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대신 아내의 손가락을 천천히 잡아주세요. 그는 어색해하면서도 그대로 했습니다. 아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잡고 손끝에서 관절까지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몇 초 후 아내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고 이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손가락의 힘입니다. 말로는 절대 전할 수 없는 마음을 손끝으로 전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인류학자들은 손이야말로 인류 진화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손을 통해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불을 피우고 서로를 위로하며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손은 가장 강력한 소통의 수단입니다. 특히 손가락을 통한 섬세한 접촉은 뇌의 감정 영역을 직접 자극하는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귀 뒤의 속삭임, 잊혀진 사랑의 신호. 사랑은 귀로 듣는 것보다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거의 잊고 살아가는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귀 뒤입니다. 나는 이 부위를 처음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된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상담실에 한 여성 어르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김 여사님, 웃음기 많고 품위 있는 분이셨죠.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요. 남편이 가끔 제 귀 뒤를 살짝 만져주면요. 저는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 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조용한 자리에 이토록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드세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늙은 아내가 아니라 사랑받는 여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귀 뒤는 단순한 피부 한 조각이 아닙니다. 그곳은 감정의 잔향이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귀 뒤의 피부는 감정 중추인 편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 소속감,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특히 여성에게 귀 뒤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도 동시에 섬세한 존중을 요구하는 부위입니다. 그곳을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만져줄 때 여성들은 말할 수 없는 감정적 울림을 경험합니다. 그건 자극이 아니라 위로, 유혹이 아니라 연결의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 부위를 너무 쉽게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남편들은 귀 뒤를 자극적인 부분이라고 오해하거나 혹은 아무 의미 없는 곳이라고 간과합니다. 하지만 귀 뒤는 사랑이 가장 조용하게 숨쉬는 자리입니다. 어느 날 한 60대 후반의 남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내가 너무 차가워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말도 없고 다가가면 살짝 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귀 뒤를 만져본 건 언제입니까?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걸 만진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죠.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권했습니다. 오늘 밤 아무 말 없이 아내의 귀 뒤를 살짝 쓰다듬어 보세요. 단, 절대 허벅지 안쪽. 존중과 신뢰의 경계선. 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안쪽이라는 부위가 절대 자극의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가장 큰 오해를 품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겉보기에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곳을 단순히 욕망을 자극하는 곳으로만 여기죠. 하지만 여성에게 허벅지 안쪽은 욕망의 공간이 아니라 신뢰를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사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남성들의 한탄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거부합니다. 제가 만지면 몸을 움찔하며 피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냉담해진 걸까요? 그리고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허벅지 안쪽을 어떻게 만지셨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합니다. 그냥 원래 그런 곳 아닌가요? 거기를 건너뛰면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아주 예민한 곳입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신뢰와 존중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 허락되지 않는 지점이죠. 쉽게 말해 초대받지 않고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될 방 같은 곳입니다. 이쯤에서 하나 재미있는 비유를 드릴게요.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것은 마치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볍고 예의 바르게 누르면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난폭하게 누르거나 문을 쾅쾅 두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누구도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문을 잠가버릴지도 모르죠. 허벅지 안쪽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내들은 더욱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와 달리 이제는 몸이 말하는 감정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흥분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존중받고 있는가라는 깊은 감정의 확인입니다. 저는 한 5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은퇴한 내과 의사였고 아내는 조용하고 단정한 성격이었죠. 두 사람은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멀리해왔고 남편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접촉 치료에 대한 책을 읽은 뒤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나란히 TV를 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허벅지 안쪽, 무릎 근처에 손을 얹었습니다. 허리의 품. 보호받고 싶은 본능의 자리. 허리라는 부위는 참 묘한 곳입니다. 어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신체의 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가장 본능적인 안식처이자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오늘 이 허리가 지닌 비밀스러운 힘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아내들이 비슷한 말을 하곤 합니다. 남편이 그냥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기만 해도 너무 든든해요. 그게 전부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하곤 합니다. 역시 허리는 단순한 부위가 아니구나. 허리는 인간의 신체를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몸의 무게가 쏠리고 균형이 잡히는 곳. 동시에 본능적으로 기댈 수 있는 벽으로 인식되는 자리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허리는 보호받고 싶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부위입니다. 그곳에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여성들은 무장해제를 경험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0대 여성분이셨는데 상담 내내 이런 말을 반복하셨어요. 남편이 아침마다 저를 안아주면 좋겠어요. 말도 필요 없고 그냥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면 하루가 든든할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말을 할 때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아내가 원했던 것이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허리에 조용히 얹는 남편의 손길. 그것이 그녀에겐 하루를 버틸 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허리는 책임감의 중심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허리를 통해 나는 보호받고 있다는 깊은 신호를 감지합니다. 남편이 허리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안아줄 때 그 손길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돼. 내가 곁에 있어. 나는 상담을 하며 남편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허리는 말없이 나는 네 편이야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도 알려드릴게요. 허리를 감싸 안을 때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흔히 신뢰 호르몬으로 불리죠.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몸을 이완시키며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허리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행위만으로도 아내의 뇌는 자동으로 나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허리는 아랫배의 비밀, 본능과 사랑의 교차로,
나는 오늘 우리가 평생 가장 크게 오해해온 부위, 아랫배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이 부위는 남성들이 가장 쉽게 실수하고 가장 자주 놓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랫배 혹은 배꼽 아래 부위는 여성에게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곳은 본능과 감정, 상처와 치유,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남성들은 이 부위를 너무 쉽게 다룹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직접적으로, 너무 무심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남편이 배를 만질 때마다 불편해요. 너무 거칠고 너무 서두르니까요. 그런 아내들은 대부분 이 부위를 피하고 싶은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그곳을 만져주길 원합니다. 단 제대로 만져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한 번은 한 45세 여성 내담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제 아랫배를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감싸줄 때 저는 요구받는 느낌이 아니라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랫배는 단순한 욕망의 경로가 아니라 존중과 연결을 위한 깊은 정거장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아랫배는 감각신경이 매우 밀집된 부위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신체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이 부위를 통해 소녀 시절부터 엄마, 아내로서의 경험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특히 임신, 출산, 노화의 과정을 거치며 이 부위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예전 같지 않아. 이젠 볼품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깊게 자리 잡죠. 바로 그래서 이 부위를 다룰 때는 절대 성급하거나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은 욕망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를 원합니다. 그곳을 손으로 감쌀 때 남편이 말없이 속삭여야 할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네 몸이 아니라 너의 모든 시간을 안고 있어. 한 가지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아랫배를 부드럽게 감쌀 때 여성의 뇌에서는 편도체와 시상하부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는 감정 안정과 본능적 안정감을 동시에 자극하는 현상입니다. 즉, 이 부위는 사랑과 욕망, 두 감정이 겹쳐지는 아주 특별한 구역인 셈이죠. 감정의 파동, 남녀가 다르게 느끼는 이유.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남자와 여자는 같은 손길을 이렇게 다르게 느낄까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서 끝없는 오해와 갈등을 반복하게 되죠.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아주 깊이, 아주 솔직하게 들려드릴 겁니다. 먼저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손길을 통해 감정을 느끼는 방식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남녀 참가자들의 피부에 같은 강도로 터치를 가하고 그 순간 뇌 MRI를 찍어본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성들의 뇌에서는 주로
신체 감각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즉, 그들은 피부로 전해지는 감각 자체를 인식하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여성들을 달랐습니다. 여성의 뇌에서는 감정 중추와 사회적 연결 영역이 훨씬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여성들은 단순히 피부에 닿은 감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 관계의 의미, 상대방의 의도까지 동시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남성은 손이 닿았다에 집중하지만 여성은 이 손길에 담긴 마음을 먼저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종종 이렇게 불평합니다. 나는 그냥 아내를 안아준 것뿐인데 왜 자꾸 분위기를 망치냐고 화를 낼까요?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내는 손길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저 습관적인 손길, 목적이 뻔한 손길에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보통 목적지 중심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가는 본능이 강하죠. 손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터치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손길을 느낍니다. 여성들은 과정을 사랑합니다. 서서히, 천천히 감정을 쌓아가고 싶어 하죠. 손길의 리듬, 온도, 타이밍이 주는 마법. 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꼭 이렇게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길이란 단순히 닿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어디를 만질까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만질까입니다. 바로 리듬, 온도, 타이밍입니다. 상담실에서 남성들에게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내를 만질 때 손의 리듬이나 온도, 타이밍을 의식해 본 적 있나요? 대부분의 답은 비슷합니다. 리듬이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냥 따뜻한 손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타이밍은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위, 아무리 적절한 손길이라도 리듬, 온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절대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첫째, 리듬입니다. 빠른 리듬은 긴장과 불안을 유발합니다. 특히 여성의 피부는 본능적으로 빠르고 거친 움직임을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느리고 일정한 리듬은 안정감을 줍니다. 마치 조용한 저녁 바닷가의 파도처럼 살짝 다가왔다가 물러가는 부드러운 물결 같은 리듬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비교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같은 음표라도 빠르고 날카롭게 누르면 긴장감이 생기고 느리고 부드럽게 눌렀을 때는 포근함이 퍼지죠. 손길도 똑같습니다. 같은 부위라도 리듬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둘째,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손은
여성의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냉기 도는 손끝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손도 경계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 온기입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7도 내외의 따뜻한 손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남편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지기 전에 먼저 손을 따뜻하게 만드세요. 손바닥을 서로 비비거나 따뜻한 컵을 잠시 쥐고 있다가 시작하세요. 그 작은 준비성 하나가 손길의 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셋째, 나이를 넘어서는 손끝의 힘. 과학적 증거. 어느 날 나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손길 하나로 수십 년의 냉담한 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들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손끝의 힘을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과학적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지금 당장 아내의 손을 잡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교, 그리고 한국의 여러 국립대학에서는 중년 여성과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촉각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여성 참가자들의 손, 목덜미, 귀 뒤, 허리, 아랫배 등에 특정한 리듬과 온도로 손길을 가한 뒤 뇌 반응과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성들의 피부는 남성보다 평균 10배 이상 민감했습니다. 특히 손, 목덜미, 아랫배, 귀 뒤는 더욱더 강한 반응을 보였죠. 이 부위를 일정한 속도, 초당 약 35cm, 적정한 온도, 약 3630도로 쓰다듬었을 때 여성들의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냐고요? 바로 편도체와 시상하부가 동시에 활성화됐습니다. 편도체는 감정의 종추이고 시상하부는 본능과 신경계의 조절센터입니다. 즉 부드러운 손길 하나로 여성의 뇌에서는 감정적 안정감, 본능적 신뢰감, 심리적 평안이 동시에 생겨난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이 손길은 단순히 피부의 반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적 있겠죠?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 호르몬 혹은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몸이 이완되며 상대방에게 깊은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여성들은 이 옥시토신의 힘에 특히 민감합니다. 즉 따뜻한 손길 하나가 아내의 뇌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 놀랍게도 이 효과는 나이가 들어도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여성들의 연령대는 40대부터 70대 후반까지 다양했지만 모두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손길을 받고 나니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손길이 반드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단 30초 정도의 우리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 나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정직하게 마주하려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좋은 의도로 아내를 만집니다. 사랑해서, 가까워지고 싶어서, 부부로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가장 흔한 실수,
첫 번째는 성급함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손길을 목표 지향적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분위기를 만들고, 빨리 친밀감을 회복하고, 빨리 결과를 얻자. 이 조급한 마음이 손끝에 그대로 스며들죠. 그런데 여성들은 이런 손길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은 천천히, 섬세하게, 목적 없이 다가오는 손길만을 허락합니다. 나는 상담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자동문이 아닙니다. 손을 대면 바로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실수는 무관심한 관찰력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내의 표정, 숨소리, 손끝의 움직임을 놓친 채 그저 내 감정에만 몰두했던 거죠.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서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이건 단순한 냉담함이 아닙니다. 손끝의 소통 부재입니다. 나는 한 남편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상담 내내 이렇게 말했죠. 저는 아내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비싼 선물도 했고, 여행도 가고, 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봤나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는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한 것들에 몰두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손끝의 힘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속도입니다. 남성들은 직선적인 사고를 합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효율적인 결과. 하지만 사랑과 관계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손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빠른 손길, 거친 손길은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여성들은 마치 산책하듯 느린 속도, 자연스러운 리듬을 사랑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만드는 큰 기적. 나는 상담을 거듭할수록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절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아주 작은 행동,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나는 수많은 부부들이 겪은 작은 변화의 기적들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분도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도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 이야기. 손의 재발견입니다. 한 60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담을 받으러 올 때까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지만 몇 번의 대화 끝에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천천히 잡아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목적도 갖지 말고, 그저 손끝의 감촉에 집중해 보세요. 며칠 후 그는 놀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게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손을 잡자마자 아내가 한참을 조용히 있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둘이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손 하나였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오랜 침묵을 깼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목덜미의 온기입니다. 한 남편이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요즘 너무 차가워요.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주 구체적인 미션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 조용히 다가가서 목덜미를 아주 살짝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세요. 그는 며칠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놀라는 듯 했지만 곧 미묘하게 웃고 저녁 내내 표정이 밝아졌어요. 목덜미에 작은 손길 하나. 그게 아내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허리의 기댐입니다.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부부로서 오래됐고 이제는 서로 큰 기대도 안 해요.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를 뒤에서 조용히 안아줬나요? 그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죠. 글쎄요. 기억도 안 나네요. 그래서 나는 부탁했습니다. 내일 아침 아내가 차를 준비할 때 진짜 사랑은 손끝으로 배우는 것. 나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상담을 하며 수없이 많은 부부를 만나고 수천 건의 사례를 듣고 수만 번의 손길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말과 생각으로 사랑을 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사과할까? 어떻게 설득할까? 온통 머리로만 계산하고 고민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손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손끝은 가장 솔직한 신체 기관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머리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내는 당신의 손끝이 닿는 순간 그 손끝에 담긴 모든 감정을 한 번에 알아차립니다. 그 손끝에 존중이 담겨 있는지, 욕심이 담겨 있는지, 조급함이 묻어 있는지,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내는 단 한 번의 손길로 모두 느낍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다시 배우고 싶다면 먼저 손끝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는 이걸 절대 이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무뚝뚝하고 서툴던 남편들도 조금씩 손끝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의 속도, 리듬, 온도, 타이밍, 머무는 법. 이걸 배우자 아내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 70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이 없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아내는 거의 포기한 듯 보였죠. 나는 그 남편에게 단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아내의 손을 1분만 잡으세요. 말하지 말고, 목적도 갖지 말고, 그저 손끝의 온기만 전하세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손끝으로 완성하는 탕생의 사랑. 나는 오늘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끝의 힘을 배웠고, 손끝이 어떻게 부부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 모든 손끝의 기술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함께하는 사랑은 결국 손끝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부부를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뜨거운 감정이 가득했던 부부도 나이가 들며 점점 식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견디고 작은 손길 하나에 다시 미소 짓는 부부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부는 80세가 넘어서도 하루 한 번씩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말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저 이 손길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 부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두 사람이 아무런 말도 없이 오직 손끝으로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손끝에서 시작되어 결국 손끝으로 완성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부부도 예외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 재산, 성격, 말솜씨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 남는 건 손길의 온도입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지갑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근육이나 말솜씨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여전히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사람인가,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손을 잡을 때, 아내의 손가락을 쓰다듬을 때, 아내의 목덜미에 살짝 손을 얹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나는 아직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라는 침묵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싼 게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무 말 없이 온기를 나눈 순간이 언제였나요? 우리는 너무 쉽게 복잡한 것들만 쫓느라 정작 가장 단순하고도